내버려둬. 걔는 나 없이 혼자 기다리는 거 이제 익숙하거든. 그 냉혹한 한마디에 강남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 안에는 저속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결혼 1주년 기념일. 아내가 아침부터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가장 예쁜 옷을 차려입고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전 여자친구와 침대 위에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순간 오만하고 어리석은 남편은 꿈에도 몰랐다. 얌전하고 무슨 짓을 해도 불평 한마디 없던 편한 아내. 그렇게 얕보며 자신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던 여자가 이미 무서울 정도로 완벽한 계획을 모두 끝마쳤다는 사실을. 몇 시간 후 이 남자가 인생 최대의 후회를 하며 모든 것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는 신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후 6시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박서연 32은 주방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집안 가득 정성껏 졸여낸 갈비찜의 달콤하고 깊은 냄새가 퍼져 있었다. 좋아, 간은 완벽하네. 고기도 입안에서 녹을 만큼 부드러워졌고. 서연은 작은 접시에 덜어낸 갈비찜을 맛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남편 강민준과의 결혼 1주년 기념일이었다. 다이닝 테이블 위에는 순백의 테이블 클로스가 깔려 있고 중앙에는 민준이 좋아하는 프랑스 보르도산 레드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와인잔도 결혼식 답례품으로 받은 특별한 크리스털 잔으로 준비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압구정의 유명 베이커리에서 2시간이나 줄을 서서 사온 작은 홀 케이크가 조용히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케이크 위 화이트 초콜릿 판에는 1년 고마워라는 아름다운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서연의 가슴 깊은 곳이 뭉클하게 따뜻해졌다. 서연은 앞치마를 벗고 침실로 향했다. 옷장에서 꺼낸 것은 옅은 네이비블루 색상의 원피스였다. 연애 시절 민준이 서연이 너한테 제일 잘 어울려. 정말 예쁘다라고 칭찬해 주었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옷이었다. 정성껏 다림질된 원피스에 팔을 꿰고 거울 앞에 섰다. 화장을 살짝 고치고 머리를 매만지는 서연의 가슴 속에는 기대와 함께 아주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오늘은 정말 일찍 들어오겠지? 시계바늘은 오후 7시를 향하고 있었다. 민주는 대기업 상사 영업맨으로 매일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할 정도로 경무에 시달렸다. 결혼 후 1년 동안 평일에 함께 저녁을 먹은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주말조차 접대 골프니 인맥 관리니 하는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그래도 서연은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을 지지해왔다. 민준 씨도 가족을 위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매일 밤 차갑게 식은 저녁을 다시 데워 지친 얼굴로 귀가하는 남편을 맞이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일주일 전부터 다음 주 금요일, 우리 결혼기념일이니까 꼭 같이 저녁 먹고 싶어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민준도 알았어. 어떻게든 일 조정해서 일찍 들어갈게 라고 약속해 주었다. 시계 초침이 똑딱, 똑딱, 조용히 시간을 새겼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쥔 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연의 간절한 바람은 닿을 리 없었다. 민준은 강남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최고층에 있었다. 어머, 민준 씨. 정말 괜찮아? 오늘 결혼 기념일이라며? 샤워가운 차림의 여자가 와인잔을 흔들며 요염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유나. 민준이 서연과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였다. 화려한 외모에 자기 주장이 강한 유나와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지만 결혼 후 우연히 재회하여 질긴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민준은 침대에 드러누운 채 귀찮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내버려둬. 걘 나 없이 혼자 기다리는 거 이제 익숙하거든. 어차피 TV나 보면서 멍하니 있겠지. 어머, 불쌍해라. 지금쯤 식어 빠진 밥상 앞에 앉아서 시계만 보며 훌쩍이고 있는 거 아냐? 우리 민준 씨는 아직일까? 하면서 유나는 일부러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킥킥거렸다. 올 리가 없잖아. 걘 그런 감정 자체가 결여됐다고 할까? 진짜 무딘 여자야. 내가 몇 시에 들어가든 누구랑 술을 마시든 불평 한마디 안 해. 그냥 현관에서 다녀오셨어요? 한마디 하는 편리한 가사도우미 같은 존재라고. 그래서 같이 있으면 재미가 없어. 민준의 말에 유나는 만족스럽게 목소리를 높여 웃었다. 최악의 남편이네. 근데 민준 씨의 그런 점 싫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오늘 너랑 같이 있어주는 거잖아. 기념일 같은 건 그냥 자기만족 이벤트일 뿐이야. 그런 것보다 유나랑 마시는 게 훨씬 즐겁지.
민주는 그렇게 말하며 지금 어디쯤이야? 라는 서연의 카카오톡 알림을 무심하게 스와이프해서 지워버렸다. 그의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죄책감 따위는 한 톨도 없었다. 낚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그것이 민준의 지론이었다. 서연은 성실하고 순종적이며 절대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자신이 아무리 제멋대로 굴어도 결국에는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줄 편리한 존재. 그렇게 완전히 얕보고 있었다. 시계바늘이 오후 9시를 넘었다. 서연의 집에서는 정성껏 만든 갈비찜이 완전히 식어 표면에 하얀 기름이 굳기 시작했다. 예쁘게 담아낸 샐러드도 드레싱을 머금어 축 처져 있었다. 늦네. 서연의 중얼거림이 적막한 거실에 공허하게 울렸다. 카톡을 열어봐도 보낸 메시지는 일이 사라지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공허한 연결음만 계속되다가 이내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오후 10시. 다이닝 테이블 위의 촛불은 이미 짧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미동도 없이 그저 차갑게 식은 음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에서는 조금 전까지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던 기대나 기쁨의 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떠오른 것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차가운 얼음 같은 정적이었다. 역시 당신은 이런 사람이구나. 툭 하고 흘러나온 그 목소리에는 분노나 슬픔보다는 깊은 체념과 납득이 담겨 있었다. 마치 마지막 시험의 채점이 끝나고 예상했던 대로의 낙제점을 확인한 교사와 같은 냉철한 울림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거실 서랍장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미리 서명과 날인을 맞춰둔 이혼 서류였다. 오후 11시. 마침내 시계바늘이 11시를 넘는 순간 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눈동자에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미련이나 애정의 조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자, 시간이네. 그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맑고 단호했다. 서연은 조용하지만 망설임 없는 발걸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일 이 집에 돌아올 남편이 얼마나 큰 절망을 맛보게 될까. 그 결말을 향한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마무리 작업을 위해 침실로 향하는 서연의 얼굴에는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마저 떠올라 있었다. 박서연, 32세. 1년 전 그녀가 민준과 결혼했을 때 주위에서는 이상적인 커플이라며 축복했다. 민준은 대기업 상사에서 잘 나가는 영업맨, 깔끔한 외모에 시원시원한 말투. 언뜻 보면 믿음직한 이상적인 남편으로 보였을 것이다. 서연 자신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계약을 맺은 직후 민준의 태도는 돌변했다. 어이, 박서연, 너 지금 누구 돈으로 밥 처먹고 있는지 알아? 내가 밖에서 죽어라 고개 숙여가며 돈 벌어올 동안 넌 집에서 태평하게 청소나 하고 낮잠이나 자겠지. 주부만큼 편한 직업도 없어. 그것이 민준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다. 실제로는 서연도 결혼 초부터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가게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장차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위한 저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서연의 일을 얕보며 알바 수준의 푼돈이라고 폄하했다. 가사분담은 단 한 번도 제한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민준은 자신이 벗어 던진 양말을 줍는 것조차 돈 벌어오는 남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서연은 그럼에도 참고 견뎠다. 내가 부족해서 남편을 짜증나게 하는 걸까? 더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집안을 완벽하게 정돈하면 언젠가 예전에 다정한 민준 씨로 돌아와 주지 않을까? 그런 희미한 기대를 품으며 서연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자신의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자정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다음날 준비를 하는 혹독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헌신이 보답받는 일은 없었다. 민준의 귀가 시간은 반년이 지날 무렵부터 노골적으로 늦어지기 시작했다. 접대다, 문제 해결이다 라고 말하면 서연이 더는 추궁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3개월 전에 일어났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귀가한 민준의 재킷을 옷걸이에 걸려던 중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이 떨어졌다. 압구정의 한 보석점 영수증이었고 날짜는 민준이 주말 특근이라며 집을 비웠던 일요일이었다. 품목은 다이아몬드 귀걸이, 금액은 서연의 월급 2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서연은 그 영수증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당연히 그런 고가의 선물을 서연은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지난달 서연의 생일날 민준은 일이 바쁘다며 문자 한 통 없이 날짜가 바뀌기 직전에 만취해서 들어왔을 뿐이었다.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였어. 그 순간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동시에 놀라울 정도의 냉철함이 그녀를 지배했다.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을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눈앞의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척조차 포기했다는 사실에 끝모를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서연은 조용히 영수증을 원래 주머니에 돌려놓았다. 추궁해봤자 이 남자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것이다. 고객 선물이라거나 널 놀라게 해주려다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뻔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의심하는 거냐, 성격 나쁘다라고 서연을 공격할 게 뻔했다. 지금까지 몇 번이고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다. 그래서 서연은 결심했다. 말로 싸울 필요는 없다. 감정을 쏟아낼 가치도 없다. 그저 가장 잔혹하고 가장 완벽한 형태로 이 남자의 인생에서 사라져주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자신의 헌신을 짓밟아온 여자의 최소한의 자존심이었다. 그 후 3개월간 서연은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다. 민준이 아무리 오만한 태도를 보여도 전 여친인 유나의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와도 서연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민준 씨, 귀가가 늦는 건 그만큼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런 비꼬는 듯한 말을 민준은 칭찬으로 착각하고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 이면에서 서연은 착실하게 준비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자신의 수입 관리였다. 지금까지 공동 계좌에 넣었던 자신의 월급을 몰래 다른 개인 계좌로 옮기기 시작했다. 다음은 자신의 소유물 정리. 매일 민준이 없는 틈을 타 눈에 띄지 않는 소품부터 조금씩 친정으로 보내거나 처분했다. 무딘 민준은 장식장에 있던 사진이나 옷장 구석에 걸려있던 옷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다음 주 결혼기념일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2주 전 민준이 드물게 기분 좋은 얼굴로 그런 말을 꺼냈다. 물론 진심이 담긴 말은 아니었다. 그는 그날 유나와 만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서연에게 한번 물어봄으로써 물어봤는데 약속이 안 됐다. 혹은 대충 때웠다는 면죄부를 만들려는 속셈일 뿐이었다. 그래요? 그럼 민준 씨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요. 집에서 오붓하게 보내요, 우리. 서연은 최고의 미소로 답했다. 그 갈비찜이 민준이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녀만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결혼기념일 전날, 서연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상사와 동료들에게는 미리 가정사정으로 먼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인수인계도 완벽하게 끝마쳐둔 상태였다. 준비는 모두 끝났다. 남은 마무리는 민준 스스로가 배신을 완수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결혼기념일 당일, 서연은 아침 일찍 나가는 민준을 미소로 배웅했다. 오늘 일찍 들어와요 라는 말에 민준은 노력해볼게 라고 가볍게 대답하며 유나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확인하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응. 이제 마지막 일 하나 끝내고 그쪽으로 갈게. 서연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민준에 대한 미련도 없었다. 하이다. 오직 이제부터 시작될 조용한 처형에 대한 서늘한 기대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시계를 결혼기념일 한 달 전으로 조금만 되돌려보자. 서연이 민준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버리고 무서운 복수 계획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대립의 밤. 그날 심야 서연은 어두운 거실 다이닝 테이블에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매달 우편으로 오는 가족카드 이용 명세서였다. 가게 관리를 맡고 있는 서연에게 명세서 확인은 가계부를 쓰기 위한 원래 행사였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명백히 이상한 청구 항목이 여러 줄 지어 있었다. 강남 S호텔, 숙박, 450, 영원. 청담동 L레스토랑 식대, 300, 영원. 압구정 H백화점 명품관, 800, 영원. 이것들은 모두 민준이 거래처 문제 처리로 주말 출근을 한다며 집을 비웠던 일요일 날짜였다. 심지어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이름은 민준의 전 여친인 유나와 같은 이름이었다. 여자의 감이라는 것은 무서웠다. 서연의 가슴 속에서 점과 점이 하나의 검은 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새벽 1시가 넘었을 무렵 현관문이 거칠게 철컥 열리는 소리가 났다. 다녀왔어. 쿵쿵거리며 거실로 들어온 민준에게서는 코를 찌르는 강한 알코올 냄새와 느끼하고 달콤한 여자 향수 냄새가 뒤섞여 풍겨왔다. 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애써 냉정한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갔다. 다녀오셨어요, 민준 씨. 피곤할 텐데 미안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뭐야, 이 밤중에. 나 내일도 아침 일찍 나가야 한다고, 짧게 해. 넥타이를 난폭하게 풀어헤치며 민준은 잔뜩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리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 카드 명세서 말인데요.
강남 호텔이랑 비싼 레스토랑, 그리고 주얼리 숍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네요. 이거 일요일인데 업무상 접대였어요? 서연이 명세서를 내밀자 민준의 움직임이 흠칫 멈췄다. 다음 순간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변했다. 뭐야? 민준은 서연의 손에서 명세서를 낚아채 테이블에 힘껏 내동댕이 쳤다. 너 지금 나 감시하냐? 아니에요. 매달 가계부 정리하려고 확인하다가. 시끄러워. 일일이 내 돈 씀씀이에 참견하지 마. 민준의 고함이 조용한 집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미안해요. 하지만 요즘 귀가도 너무 늦고 주말에도 계속 집에 없으니까 조금 불안해서. 불안? 웃기지 마. 내 돈 벌어다 주는 거에 기생하는 주제에 어디서 신문질이야. 전부 다 업무상 접대라고 했잖아. 내가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머리 숙이고 일하는지 너 같은 한가한 사무직이 뭘 알겠어. 민준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서연을 멸시하는 말의 파편들이었다. 하지만 서연도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다. 여기서 흐지부지 넘어가면 평생 이 남자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다. 업무상 접대라면서 민준 씨 셔츠에서 독한 향수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 레스토랑 전 여자친구인 최윤아 씨랑 이름이 같네요. 정말 그냥 일이었어요? 서연이 똑바로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 순간 민준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쳤다. 전곡을 찔린 인간의 뻔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그는 금세 태도를 바꿔 코웃음을 치며 일어나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래. 만에 하나 내가 여자랑 놀았다고 치자. 그게 뭐 어쨌는데? 네. 남자가 밖에서 여자 좀 만나는 건 능력이야. 능력. 나는 말이야. 네 몇 배를 벌어서 이 아파트 월세도 생활비도 다 대주고 있잖아. 그런 내가 스트레스 좀 푼다고 잠깐 논 거 가지고 네가 나한테 불평할 자격은 1밀리도 없어. 귀를 의심케 하는 폭언이었다. 반성하기는커녕 외도를 정당화하는 그 태도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부부는 동등한 파트너 아니에요? 돈을 번다는 이유로 뭐든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건 그건 이상하잖아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하자 민준은 더욱 냉혹한 말을 퍼부었다. 파트너? 잠꼬대하네. 너처럼 촌스럽고 재미없는 여자, 내가 결혼 안 해줬으면 평생 독신이었을걸? 감사하기는커녕 어디서 나한테 대들어? 100년은 일러. 싫으면 언제든지 나가. 너 대신할 여자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내뱉듯이 말하고는 서연을 차갑게 밀치듯 침실로 사라졌다. 쾅! 난폭하게 닫힌 문소리가 거실에 공허하게 울렸다. 바닥에 주저앉은 서연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슬프지 않았다. 분하지도 않았다. 그저 더할 나위 없이 절망했다. 이 남자에게는 대화의 여지도 배려의 조각도 없다. 자신이 아무리 다가가려 해도 그의 눈에는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편리한 가사도우미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 내가 싫으면 나가라고 했지. 서연의 눈물은 금세 말랐다. 그 눈동자에 깃든 것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불꽃이었다. 이것이 서연이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완벽한 복수를 향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대립의 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에 흩어진 명세서를 정성껏 주워 모았다. 그것은 더 이상 가계부를 쓰기 위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남편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중요한 증거물로 변해 있었다. 시계를 다시 결혼기념일 며칠 전으로 돌려보자. 이날 민주는 중요한 접대가 있다고 서연에게 거짓말을 하고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한 청담동의 한 회원제 라운지 바에 있었다. 어두운 간접 조명이 비추는 벨벳 소파 옆자리에는 몸에 딱 달라붙는 붉은 드레스를 입은 최윤아가 앉아 달콤한 칵테일을 기울이고 있었다. 어머, 민준씨, 정말 괜찮아? 다음 주 결혼 1주년이라며? 윤아는 고급스러운 잔끝을 붉은 손톱으로 쓸며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아, 그 얘기 좀 하지 마. 생각만 해도 우울해지니까. 민주는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메고 있던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아내분 불쌍하다. 어떤 사람인데? 사진 좀 보여줘. 사진? 그런 게 내 폰에 있을 리가 없잖아. 보여줘 봤자 재미도 없고 그냥 어디에나 있는 평범하고 촌스러운 여자야. 꾸밀 줄도 모르고 섹시함이라곤 제로. 쉬는 날에는 부스스한 머리에 앞치마 두르고 청소기 돌리거나 마트 전단지 보고 있거나 딱 시골 아줌마지. 푹 웃겨. 근데 왜 그런 여자랑 결혼했어? 부모님이 슬슬 자리 잡으라고 하도 성하셔서. 그리고 집안일 같은 거 불평 없이 묵묵히 하니까. 뭐 편리한 가전제품 같은 거지. 너 냉장고나 세탁기한테 애정이 있진 않잖아? 그거랑 똑같아.
그냥 거기 있으면서 내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야. 최악이다, 민준 씨. 진짜 나쁜 남자네. 유나는 까르르 높은 소리로 웃으며 민준의 팔에 자신의 가슴을 기댔다. 민준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 머리카락의 향기를 맡았다. 그렇지? 그래서 나한테는 너처럼 화려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운 여자가 필요한 거야. 다음 주 기념일에도 대충 핑계대고 너랑 만날 거니까 늘 가던 강남 호텔 예약해놔. 어머, 아내분은 기념일에 혼자 기다리다가 울겠다. 상관없어. 걔는 내 돈으로 먹고 사는 거니까 얌전히 집이나 지키면 돼. 어차피 나 없어도 TV 보면서 하품이나 하고 있을걸. 두 사람의 저속한 웃음소리가 재즈 라이브 연주에 섞여 사라져갔다. 몇 시간 후 자정이 넘은 시각, 민주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복도 끝거실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을 기다리며 다음날 아침 식사 준비와 민준의 와이셔츠 다림질을 막 끝낸 참이었다. 다녀오셨어요. 목욕물 받아놨어요. 아니면 뭐 좀 간단하게 드실래요? 조용히 맞이하는 서연. 테이블 위에는 민준이 출출할 때를 대비해 정성껏 만들어둔 주먹밥과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민준은 신발을 거칠게 벗어 던지고 거실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야식을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어이, 이게 뭐야? 이거지 같은 밥은? 나는 말이야. 방금 전까지 한 끼에 수십만 원 하는 최고급 요리를 먹고 왔다고. 이런 개밥 같은 걸 누가 먹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준은 주먹밥이 놓인 접시를 손으로 거칠게 쳐냈다. 쨍그랑. 도자기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정성껏 만든 주먹밥이 처참하게 굴러다녔다. 김이 바닥에 달라붙고 밥알이 흩어졌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지만 이내 감정을 완전히 억눌렀다. 미안해요. 바로 치울게요. 바닥에 엎드려 깨진 접시 조각을 말없이 줍는 서연. 그 등을 냉혹하게 내려다보며 민주는 쐐기를 박듯 말을 퍼부었다. 야, 그 꼴은 또 뭐야? 좀 꾸미려는 생각은 없어? 늦게까지 피곤하게 일하고 온 남편 맞이하는데 꼴이 그게 뭐냐. 서연이 입고 있던 것은 집안일을 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수수한 실내복이었다. 집안일 하느라. 그리고 당신 언제 올지 몰라서 계속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변명하지 마. 그래서 네가 재미없다는 거야. 유나, 아니, 내 주변 여자들은 훨씬 더 외모에 신경 쓴다고. 너처럼 생활감에 찌들어서 화장도 안 하고 바닥이나 기어다니는 여자 보면 남자는 기운 빠져. 진짜 너랑 결혼한 건 내 인생의 오점이다. 말실수를 얼버무리지도 않고 민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양말을 벗어 던졌다. 서연은 흩어진 밥알을 닦아내며 표정을 일절 바꾸지 않았다. 유나. 역시 그날도 오늘도 그 여자랑 있었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얼음 같은 분노가 소용돌이쳤지만 서연은 결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여기서 울거나 소리치면 이 남자는 더욱 신나서 자신을 괴롭힐 뿐이다. 민주는 불쾌한 듯 혀를 차더니 생각났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그러고 보니 다음 주 금요일 1주년 기념일이라고 했지? 네, 민준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려고요. 집에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거죠? 서연은 일부러 기대에 찬 듯한 가녀린 아내의 목소리를 꾸며내 물었다. 민준의 얼굴에 순간 잔혹한 쾌감이 떠오르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이미 유나와 호텔에 묵기로 약속했으면서 아내에게 거짓 희망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일찍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어디 맛있는 거나 잘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어. 요즘 내 요리 간이 싱거워서 병원밥 같으니까 말이야. 날 만족시킬 수 있게 좀 노력하라고. 알았어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기대는 안 하고 올게. 그 말을 남기고 민주는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침실로 사라졌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서연은 손에 든 행주를 강하게 쥐어짰다. 그래, 실컷 기대하지 말고 돌아오면 되겠네. 서연의 중얼거림은 심야의 정적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차갑게 울렸다. 남편으로부터의 거듭된 모욕, 다른 여자와 비교당하며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나날. 보통의 아내라면 울며 매달리거나 분노에 차 아수라장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민준에게서 완전히 떠나 있었다. 그가 심한 말을 던질수록 서연의 마음속 계획은 더욱 냉철하고 잔혹하게 다듬어져 갔다. 당신이 나를 편리한 가전제품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 당신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아. 서연은 쓰레기 봉투에 입구를 단단히 묶었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다음 주 기념일의 타임 스케줄이 초 단위로 짜여 있었다. 당신에게 내가 얼마나 편리한 존재였는지,
모든 것을 잃은 뒤에 뼛속까지 깨닫게 해줄게. 어두운 거실에서 서연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등골이 오싹할 만큼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결혼기념일까지 앞으로 5일. 물밑에서 착착 복수 준비를 진행하던 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최대의 위기가 닥쳤다. 그날 연차를 내고 이사 준비를 하던 서연에게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찾아왔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심술궂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예, 서연아,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문 열어라. 민준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인 김영숙이었다. 약속도 없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금 거실 구석에는 친정으로 보낼 박스가 몇 개 쌓여 있는 상태였다. 들키면 분명 의심을 살 것이다. 서연은 서둘러 박스 위에 커다란 천을 덮고 화분 뒤로 숨긴 뒤 숨을 고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연락 주셨으면 여기까지 마중 나갔을 텐데요. 연락하면 네가 흠잡힐 거 다 치울 거 아니냐. 시어미로서 며느리가 평소에 얼마나 게으른지 불시에 점검하는 건 당연한 의무지. 영숙은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신발도 벗지 않을 기세로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녀는 민준의 남존여비 사상을 키워낸 장본인이었다. 서연을 결혼 초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틈만 나면 잔소리를 하러 찾아왔다. 이게 뭐니? 바닥에 먼지가 굴러다니잖아. 우리 아들은 밖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 거니? 남편한테 좀 헌신하려는 생각은 없어? 영숙은 아침에 막 정성껏 청소기를 돌린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과장되게 한숨을 쉬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바로 다시 닦을게요. 그리고 말이다. 넌 언제까지 그 보잘것없는 회사에서 사무직 나부랭이나 할 셈이야? 내 아들 민준이 벌이가 시원찮다는 뜻이야? 동네 사람들이 아드님 댁 며느리는 아직도 일한다면서요?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죄송합니다. 애도 안 낳지, 집안일도 완벽하게 못하지. 거기다 건방지게 밖에서 일까지 해. 정말 우리 민준이한테는 과분할 정도로 못난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다 나네. 영숙의 입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불합리한 폭언. 서연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숨겨둔 박스를 들키지는 않을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만약 지금 여기서 계획이 들통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서연은 극한의 긴장감 속에서 필사적으로 순종적인 며느리를 연기했다. 이 시간 후 실컷 불평을 늘어놓고 서연이 내온 고급 녹차까지 다 마신 영숙은 아주 기분 잡쳤네라는 말을 남기고 겨우 돌아갔다. 하지만 서연을 정신적으로 몰아붙이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귀가한 민준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다. 야, 박서연, 내 개인 통장이랑 도장, 그리고 체크카드 전부 나한테 맡겨. 된장찌개를 뜨려던 서연의 손이 흠칫 멈췄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준 씨? 말 그대로야. 내가 이 집 가장이잖아. 집안 돈은 전부 내가 관리하는 게 맞아. 네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도, 지금 하는 알바 같은 일로 버는 월급도 전부 내가 관리해주겠다고. 서연의 등줄기에 얼음장 같은 오한이 흘렀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민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뻔뻔한 탐욕과 조급함이 어려 있었다. 서연은 금세 직감했다. 다음 주 금요일, 즉 결혼기념일. 민준은 유나와 고급 호텔에 묵고 비싼 저녁을 먹고 아마 또 화려한 선물을 사줄 셈일 것이다. 그를 위한 유흥비가 부족해진 게 틀림없다. 자신의 벌이만으로는 허세를 부릴 수 없게 되자 결국 아내의 개인 저축에까지 손을 대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 통장에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 축하금으로 주신 소중한 돈도 들어있는데 서연이 부드럽게 거절하려 하자 민준은 쾅 하고 테이블을 힘껏 내리쳤다. 어디서 토를 달아. 누구 덕에 이 아파트에서 사는지 잊었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대신 몸만 쫓아낼 줄 알아. 민준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진심으로 협박하고 있었다. 지금 여기서 반항하면 힘으로 지갑이나 서랍을 뒤질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미 대부분의 자금을 다른 비밀 계좌로 옮겨놓은 것이 발각될 것이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이혼 서류도 발견될지 모른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도망갈 길 없이 완전히 몰린 서연의 머릿속에서 여러 시뮬레이션이 맹렬한 속도로 스쳐 지나갔다. 어떡하지? 여기서 싸우면 계획이 다 무너져. 하지만 지금 통장을 넘기면 내가 독립할 자금이
몇 초의 침묵 후 서연은 싹 표정을 부드럽게 바꾸며 마치 남편의 위험에 굴복하는 듯한 연약한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요, 민준 씨.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따를게요. 근데 미안해요. 제가 그 돈 조금이라도 불려보려고 지난달에 정기예금에 넣어버렸어요. 해지할 수 있는 게 다음 주 금요일, 딱 우리 결혼기념일 날이에요. 뭐, 정기예금이라고? 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해지해서 전액 인출한 뒤에 당신한테 드릴게요. 현금으로 한 번에 드리는 게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서연의 제안을 들은 민준의 얼굴에서 분노가 싹 가시고 대신 추악한 희열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다음 주 금요일이다. 절대 잊지 마. 네, 물론이죠. 약속할게요. 민준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 목욕하고 올게라며 기분 좋게 거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서연은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는 두 손을 강하게, 아주 강하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벨 것만 같았다. 위험했어. 하지만 이걸로 확신했어. 이 남자는 이제 1밀리도 동정할 가치가 없어. 다음 주 금요일, 민준이 애타게 기다리는 그날. 서연이 그에게 건네줄 것은 돈다발이 아니다. 날인이 끝난 이혼 서류와 텅 비어버린 집이라는 절망이다. 시어머니로부터의 무자비한 구박과 남편의 강압적인 금전 요구, 극한까지 내몰린 이날 밤의 사건이 서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을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이제 망설임은 없다. 복수의 칼날은 한계까지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결혼기념일까지 앞으로 3일. 평일 오후 종로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회원제 찻집. 안쪽 개별실의 푹신한 소파에 아름다운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었다. 몸에 딱 맞는 고급 네이비 수트를 입고 꼿꼿한 자세로 얼그레이 홍차를 마시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세련된 커리어 우먼 그 자체였다. 이 여성이야말로 박서연. 남편 민준이 시골 아줌마. 섹시함이라곤 쥐뿔도 없는 촌스러운 여자라 비웃고 시어머니 영숙이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는 게으른 며느리라 폄하했던 바로 그 서연이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서연님. 조용히 문이 열리고 말쑥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묵직해 보이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김 실장님, 늘 신세가 많습니다. 서연이 품위 있는 미소를 짓자 탐정 김도식은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의뢰하신 건 모든 증거 확보 완료되었습니다. 남편분과 최윤아의 불륜 증거,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수준으로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미끄러져 나온 것은 수십 장에 달하는 선명한 사진 뭉치와 상세한 행동기록 보고서였다. 강남의 러브호텔에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민준과 윤아의 뒷모습. 몇 시간 후 흐트러진 옷차림으로 호텔을 나오는 두 사람의 상기된 얼굴.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흉하게 와인잔을 기울이는 모습이나 보석점에서 윤아의 목에 80만 원짜리 목걸이를 걸어주는 민준의 모습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보통의 아내라면 사랑하는 남편의 생생한 배신 증거를 마주하고 무너지거나 분노로 몸을 떨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티끌만 한 동요도 없었다. 그저 사진을 한 장 한 장 마치 업무 서류를 검토하듯 냉철한 눈으로 확인할 뿐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위자료 청구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증거가 되겠네요. 그런데 박서연님, 정말 남편분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시는 겁니까? 이렇게 무섭고 유능한 아내를 적으로 돌리다니 남편분도 참으로 어리석고 불운한 분이십니다. 김 실장이 기가 막힌다는 듯 웃자 서연은 서늘한 미소를 흘렸다. 이것이야말로 서연이 쭉 숨겨온 가장 큰 비밀이었다. 민주는 서연을 보잘것없는 중소기업 사무직, 자기 벌이에 기생하는 여자라고 얕봤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서연의 진짜 직업은 국내 5대 로펌으로 꼽히는 대형 법무법인의 수석 사무장이었다. 변호사의 오른팔로서 과거 수백 건의 이혼 소송과 기업 법무를 최전선에서 지원해온 그야말로 법률과 협상의 프로페셔널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연봉은 대기업 평사원인 민준의 2배를 훌쩍 넘었다. 결혼 초, 서연은 자신의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려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자존심만 비정상적으로 강한 민준은 여자 사무직 얘기 따위 재미없어. 그 시간에 내일 무용담이나 들어라며 서연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후로 서연은 남편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일부러 수수한 옷을 입고 무지하고 순종적인 평범한 맞벌이 주부를 완벽하게 연기해왔다. 법률 지식도 높은 수입도 모두 숨긴 채
하지만 그 서연의 상냥함과 배려가 민준을 기고만장하게 만들어 저런 오만한 가스라이팅 남편으로 변모시킨 것이었다. 얼마 전에는 제 개인 통장을 통째로 뺏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불륜 상대랑 놀 돈이 부족해졌다고요. 서연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하자 김 실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참으로 무모한 짓을. 박서연님의 진짜 자산 규모를 알면 남편분은 거품 물고 쓰러지겠군요. 네, 그리고 생활비 통장으로 쓰는 우리 공동 계좌에 대해서도 그는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계좌의 주 명의자는 저예요. 그가 매달 거들먹거리며 넣어주는 쥐꼬리만 한 생활비는 월세와 공과금으로 진작에 사라졌죠. 현재 계좌에 남아있는 수억 원의 잔고는 전부 제가 제 수입에서 아껴 모은 저 자신의 정당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연은 당당하게 공동계좌에서 전액을 인출할 수 있는 것이다. 명의도 자신, 원천도 자신. 법적으로 민준이 내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소리쳐봤자 불평할 근거는 1밀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혼 서류 준비는 진작 끝났어요. 이제 기념일 당일 그가 태평하게 호텔로 가는 걸 확인하고 집안의 모든 것을 처분해 텅 비게 만들면 돼요. 서연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최윤아에 대한 위자료 청구 내용 증명 우편도 이미 저희 법무법인 변호사 명의로 작성 완료됐습니다. 그가 텅 빈 집에 돌아와 절망하고 있을 무렵 윤아의 집과 덤으로 그녀의 친정에도 동시에 폭탄이 투하될 예정입니다. 불륜 상대의 친정으로 가는 내용 증명. 그것은 윤아의 도망갈 길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부모에게도 사실을 알려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서연의 계산된 냉혹한 일격이었다. 완벽하군요. 남편분도 그 여자도 금요일 밤이 자신들 인생의 절정이고 다음날 아침에는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겠군요. 김 실장은 감탄의 한숨을 내쉬며 깊은 경의를 담아 고개를 숙였다. 찻집을 나와 화려한 종로 거리를 걸으며 서연은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금까지는 남편의 귀가를 애타게 기다리며 어두운 거실에서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발걸음은 놀라울 만큼 가볍고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 민준 씨, 당신이 바란 대로 내가 최고의 기념일을 선물해 줄게. 실컷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맛봐두라고. 서연의 아름다운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은 채 종로의 소음 속으로 조용히 녹아들었다. 오만한 남편이 모든 것을 잃고 울부짖을 운명의 금요일까지 앞으로 3일이 남아 있었다. 결혼기념일 이틀 전, 민준의 오만함은 마침내 한계를 넘어서려 하고 있었다. 심야에 만취해 귀가한 민준은 현관에 벗어 던진 신발을 정리하려던 서연을 향해 다름 아닌 지폐 몇 장을 얼굴에 던졌다. 어이, 박서연, 이걸로 내 그 후줄근한 옷이나 바꿔 입어. 모레 기념일에. 윤아, 아니, 클라이언트 접대에 너를 가사도우미로나마 데려갈까 했는데 역시 안 되겠다. 너처럼 볼품없는 여자 데리고 다니면 내 격이 떨어지니까. 바닥에 흩날리는 만원짜리 지폐들. 민주는 그것을 마치 먹이를 던져주는 듯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 지폐를 한 장 한 장 정성껏 주워 모았다. 분노로 손끝이 떨리는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고마워요, 민준 씨. 소중하게 쓸게요. 가상한 마음가짐이군. 그래, 모레 갈비찜 말인데 고기는 최고급 한우로서. 어차피 내 저축도 전부 내가 관리하게 될 테니 돈 아끼지 말라고. 아, 그리고 내 친정 부모님한테도 전해. 못난 딸 먹여 살려주는 나한테 감사하라고 말이야. 민주는 껄껄 저속하게 웃으며 비틀거리며 침실로 사라졌다. 서연은 주워 모은 지폐 몇 장을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생각을 바꿔 증거물 보관 봉투에 넣었다. 이것 또한 그가 서연을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증거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서연이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민준이 스마트폰을 든 채 혈색이 변해 달려왔다. 야, 박서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가 내민 화면에는 어떤 알림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서연이 몰래 진행하던 공동명의 신용카드의 해지 예고였다. 이거 네가 한 짓이야? 카드사에서 확인 메일이 왔잖아. 내 주력 카드가 막히면 모레 결제는 어떻게 하라고? 서연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 미안해요. 당신이 전부 직접 관리하겠다고 해서 기존 카드는 한번 정리하고 새로 당신 명의로만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지만 됐어. 모레 내 정기예금이 내 손에 들어오잖아. 현금만 있으면 카드 따위 필요 없지.
민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서연이 약속한 정기예금 전액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는 그대로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가 떠난 뒤 거실에서 서연은 조용히 스마트폰을 조작했다. 그녀가 다음으로 건전하는 부동산 계약 해지의 최종 확인 전화였다. 네, 박서연입니다. 예정대로 모레 오전에 업체에 들어갑니다. 짐은 모두 뺄 거고요. 그날 오후에 바로 열쇠 반납 가능합니다. 네,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제해주세요. 부족분은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사무 절차를 진행했다. 그 목소리에는 예전에 겁먹은 아내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민주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야, 우리 와이프 나한테 완전 푹 빠져서 말이야. 이번 결혼기념일에 자기 저축 전부를 나한테 바치겠대. 그거 받아서 주말에 유나랑 해외여행이나 갈까 생각 중이야. 민준의 주위에는 그의 외도를 어렴풋이 눈치챈 동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말리려 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이 주위 사람들마저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운명의 기념일 전날 밤. 서연은 거실에 쌓인 마지막 박스에 테이프를 붙였다. 방은 이미 생활감이 희박해져 기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약속대로 최고급 한우를 듬뿍 넣은 갈비찜이 냄비째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순백의 케이크. 서연은 그 케이크를 가만히 바라보다 마지막 작업을 마쳤다. 1년 고마워라는 글자 옆에 그녀는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끝에 신호를 새겨 넣었다. 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내일 밤, 이 방으로 돌아올 남자가 어떤 얼굴로 이 정적을 마주하게 될까? 서연은 조용히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한 발 먼저 이 집과의 이별을 고했다. 준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완료되었다. 마침내 운명의 결혼기념일 아침이 밝았다. 창밖은 얄궂을 정도로 쾌청했고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민주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콧노래를 부르며 고급 넥타이를 고르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머리를 매만졌다. 어이, 박서연. 잊지 않았겠지? 오늘 오후에 은행 창고 닫히기 전에 그 돈 전부 찾아놔. 밤에 내가 돌아오면 바로 확인할 거니까. 서연은 주방 한편에서 마지막이 될 민준의 아침 식사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알고 있어요. 약속대로 전부 준비해 놓을게요. 좋아. 오늘은 접대가 길어질지 모르니까 저녁은 미리 해놓고 식어도 불평 안 할 테니까 돈만 있으면 말이야. 하하하. 민주는 서연이 정성껏 차린 아침을 절반도 먹지 않은 채 휙 현관으로 향했다. 그럼 간다. 내일 아침엔 나도 너한테 좋은 소식 전해줄게. 그가 말하는 좋은 소식이란 유나와의 불륜 여행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리라. 혹은 서연의 돈을 빼앗아 우아하게 살아갈 자신에 대한 축하일지도. 철컥, 현관문이 닫혔다. 그 순간 서연은 손에 든 수세미를 내려놓고 크고 깊게 숨을 쉬었다. 지금까지 이 문이 닫히는 소리는 고독의 신호였다. 하지만 오늘 이 소리는 자유를 향한 팡파르가 되었다. 서연은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서연입니다. 네, 타겟은 출발했습니다. 예정대로 1시간 뒤에 시작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망설임 없는 손길로 옷장에서 옷 한 벌을 꺼냈다. 그것은 지난 1년간의 순종적인 주부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본래의 프로페셔널한 사무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승부복, 완벽한 수트였다. 1시간 후 아파트 앞에 대형 트럭 세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내려온 이들은 서연이 웃돈까지 주며 섭외한 대형 이사업체의 정예팀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철수작업 팀장 이진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가구, 가전, 소품할 것 없이 리스트에 있는 것은 전부 옮겨주세요. 남길 것은 저기 냄비에 든 갈비찜과 냉장고의 케이크, 그리고 다이닝 테이블 하나뿐입니다. 그 외에는 커튼 한 장 남기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업체 직원들은 서연의 너무나 철저한 지시에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프로답게 즉시 작업을 시작했다. 그 후는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어제까지 서연이 완벽하게 분류하고 포장해둔 박스들이 릴레이 경주처럼 차례차례 트럭으로 옮겨졌다. 대형 냉장고, 세탁기, 소파, 텔레비전. 민준이 내 돈으로 산 거지라며 뻐기던 가구들이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결혼 당시 서연의 저축으로 구입했거나 서연의 부모님에게서 받은 선물이었다. 영수증은 모두 서연이 보관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이것들은 서연의 소유물이며 그녀가 어떻게 처분하든 자유인 것이다.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1년간 지냈던 추억 가득한 집이 눈 깜짝할 사이에 텅 빈 공간으로 변해갔다. 벽에 걸려있던 두 사람의 결혼 사진. 서연은 그것을 손에 들고 망설임 없이 액자 뒤편을 열었다. 안의 사진은 분쇄기로, 값비싼 액자는 재활용품 박스에 던져 넣었다. 민준이 애용하던 명품 구두와 수트, 골프 가방. 그것들은 서연이 미리 연락해둔 명품 매입 업체의 감정사 앞으로 옮겨졌다. 남편분의 컬렉션, 상태가 아주 좋네요. 이 정도면 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전부 매입해주세요. 대금은 이 계좌로 당일 입금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냉철하게 민준의 자존심 덩어리들을 현금으로 바꿔나갔다. 민준이 그녀에게 던졌던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떠올리며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이 나를 도구로 생각했듯 나도 당신의 물건들을 자금으로 바꿔 쓰도록 할게. 정오가 지나 작업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서연은 잠시 현장을 업체에 맡기고 근처 은행으로 향했다. 민준이 애타게 기다리는 정기예금 해지를 위해서였다. 창구에서 절차를 마치자 서연의 손에는 그녀가 몇 년간 필사적으로 일해 모은 거액의 현금이 돌아왔다. 민준은 이 돈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리 없었다. 서연은 그 길로 다른 은행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서연의 부모님이 새로 마련해준 민준이 절대 찾아낼 수 없는 비밀 계좌가 있었다. 촤르륵 소리와 함께 현금이 입금되었다. 이것으로 민준이 서연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문자 그대로 1원도 없게 되었다. 오후 3시, 아파트로 돌아오자 그곳에는 휑하고 쓸쓸한 공간만이 펼쳐져 있었다. 바닥 왁스 작업까지 마친 업체 직원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지시하신 대로 모두 완료했습니다. 블라인드도 철거했고 입주 청소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서연은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목소리가 울릴 정도의 정적. 그곳에 있는 것은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다이닝 테이블 하나, 그 위에는 정성껏 포장된 선물 상자와 편지 한 통, 그리고 주방에는 민준이 최고급 한우를 쓰라고 명령했던 갈비찜이 차갑게 식은 채 놓여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냉장고에서 작은 케이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초콜릿판의 글씨를 손끝으로 쓸었다. 1년 고마워. 그 말 옆에 그녀는 들고 있던 검은 펜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안녕. 남남씨. 서연은 스마트폰에 유심칩을 빼내고 미리 준비한 새 기기로 갈아 끼웠다. 낡은 기기에는 민준에게서 온 이제 호텔 간다. 그 준비 잘해놔라라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카톡이 와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기기에 전원을 껐다. 아파트 열쇠를 관리사무소에 반납하고 서연은 밖으로 나왔다. 마중 나온 부모님의 차에 올라타. 그녀는 한 번 자신들이 살았던 층을 올려다보았다. 서연아, 정말 괜찮겠니? 운전석의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아빠. 이제부터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강남 호텔에서 전 여자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는 어리석은 남편의 종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전환의 계기는 이미 던져졌다. 오후 6시. 강남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럭셔리 호텔 스위트룸. 민준은 창가 소파에 깊숙이 앉아 값비싼 샴페인 거품을 바라보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아, 최고다. 역시 기념일엔 이렇게 예쁜 여자랑 좋은 술 마시는 게 최고지. 옆에서 유나가 민준이 막 사준 신상 명품백을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를 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 이거 정말 갖고 싶었단 말이야. 사모님한텐 비밀이지만. 하, 신경 쓰지 마. 걘 지금쯤 내 말대로 은행에서 돈 찾고 있을 테니까. 걔 저축까지 합치면 몇 척은 될걸? 이제부턴 더 화끈하게 놀 수 있다고? 민준의 머릿속은 서연에게서 빼앗을 예정인 정기예금으로 가득했다. 그 돈으로 유나와 해외여행을 가고 더 좋은 차로 바꿀 것이다. 그런 저속한 망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 우아한 시간은 갑작스러운 현실에 의해 가로막혔다. 자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룸서비스로 제일 비싼 캐비어랑 스테이크 시키자. 오, 좋지. 오늘 내가 쏜다. 마음껏 시켜. 민준은 의기양양하게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호화로운 요리를 주문했다. 1시간 후 화려한 저녁 식사가 도착했다. 민준은 결제를 위해 늘 쓰던 플래티넘 카드를 직원에게 건넸다. 이걸로. 비밀번호는 필요 없지?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이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다. 그러나 몇 초 후 직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는 승인이 거절됩니다. 무슨 소리야. 한도 넉넉하게 남았을 텐데. 다시 해봐. 민준이 불쾌하게 쏘아붙였지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결과는 같았다. 죄송합니다. 카드사에 문의하시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유나의 시선이 차갑게 와 밝혔다. 민준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다른 카드를 꺼냈다. 기계 고장인가 보네. 이걸로 해. 하지만 그 카드도 그 다음 카드도 모두 사용 불가라는 비정한 결과를 내놓았다. 민준 씨, 어떻게 된 거야? 카드 정지된 거 아냐? 그럴 리가. 민준의 등에 불길한 땀이 배어 나왔다. 아침에 서연이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기존 카드는 한번 정리하고 새로 당신 명의로만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쓸데없는 짓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설마 바로 이 순간에 못 쓰게 되었을 줄이야. 유나야, 미안한데 일단 네가 좀 내줄래? 집에 가면 서연이가 찾아놓은 현금이 산더미처럼 있을 거야. 내일 2배로 갚을게. 민준의 한심한 애원에 유나는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지었다. 아, 짜증나. 내 카드도 이제 한도 거의 다 찼는데. 알았어. 내일 꼭 갚아야 해. 마지못해 유나가 결제했지만 조금 전까지의 달콤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민준은 초조함을 떨치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박서연. 어떻게 된 거야? 카드가 다 안 되잖아. 당장 어떻게 좀 해봐.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아닌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민준은 귀를 의심했다. 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 몇 번이고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카톡을 보내도 시간이 지나도 일은 사라지지 않았다. 야, 박서연, 장난해? 날 무시하겠다는 거야? 민준의 초조함은 점차 분노로 변해갔다. 얌전하고 순종적이며 자기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여자가 자신을 거부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민준 씨,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시끄러워. 저게 건방지게 기념일이라고 좀 봐줬더니 기어오르네. 당장 집에 가서 버릇을 고쳐놔야겠어. 민준은 유나를 호텔에 남겨둔 채 도망치듯 체크아웃했다. 밤에 강남거리를 택시로 질주하며 그는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걔가 나한테서 도망칠 리가 없어. 직업도 내가 훨씬 좋고 사는 집도 내가 마련해 준 거잖아. 그냥 사춘기 같은 반항이겠지. 집에 도착하면 울면서 잘못했다고 비는 걔랑 테이블 위에 쌓인 돈다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가 자신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자신감은 더욱 흔들렸다. 평소라면 서연이 그의 귀가를 기다리며 켜두었을 것일 불이 꺼져 있었다. 심지어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창문에는 커튼조차 걸려있지 않은 것 같았다. 뭐야, 이거 설마 진짜 자는 거야?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내 현관문에 꽂았다. 하지만 열쇠는 헛돌기만 할 뿐 좀처럼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야, 열어. 박서연 나야. 강민준이라고 열라고. 심야의 복도에 민준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그는 깨닫지 못했다. 서연이 이미 관리사무소를 통해 열쇠 실린더 자체를 교체하고 반납까지 마쳤다는 사실을. 민준의 가슴을 정체불명의 공포가 꿰뚫었다. 심장 박동이 귓가에서 시끄럽게 울렸다. 거짓말이지? 야, 장난 그만해. 그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일찍이 자신이 편리한 가사도우미라 부르며 얕보고 짓밟아온 아내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완벽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 사실이 차가운 칼날이 되어 민준의 오만한 심장을 찔렀다. 그의 초조함은 이제 정점에 달했다. 이제부터 그를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었다.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인생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 시작이었던 것이다. 심야의 아파트 복도. 적막한 공기 속에 민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섬뜩하게 울리고 있었다. 열라고. 박서연,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민준은 미친 듯이 문고리를 돌리고 몇 번이고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견고한 철제문은 냉혹한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조금 전까지 호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전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민준의 가슴을 지배하는 것은 정체 모를 진흙 같은 불안감이었다. 그때 복도 끝 관리사무소에 불이 켜졌다. 소란을 듣고 나온 야간 근무 관리소장이 의심스러운 얼굴로 나타났다. 강민준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아, 소장님, 마침 잘 오셨어요. 문이 안 열려요.
고장 났나봐요. 마스터키로 좀 열어주세요. 민주는 구세주를 만난 듯 소장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소장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곤란한 듯 눈썹을 내리며 손에 든 파일을 확인했다. 강민준 씨. 그건 고장이 아닙니다. 오늘 사모님께서 열쇠 교체와 퇴거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뭐? 퇴거? 무슨 소리야. 난 아직 여기 산다고. 하지만 이 집 계약자분은 사모님, 박서연 님이시잖아요. 본인에게서 정식으로 위임장과 해지 통지서를 받았고 짐도 오늘 오후에 모두 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소장의 말이 민준의 뇌 속에서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계약자는 박서연 님. 짐도 모두 빼셨다. 민준은 이 아파트를 자신의 벌이로 얻은 자신의 성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결혼 초 입주 심사에 통과하기 쉬웠던 것은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서연 쪽이었고 초기 비용부터 매달 월세 자동이체 계좌까지 모두 서연의 명의로 관리되고 있었다. 민준이 생활비로 건넸던 돈은 서연의 월급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그녀가 가게를 꾸려나가는 데 쓰는 미미한 일부에 불과했다. 말도 안 돼. 안을 보여줘. 내 짐이 안에 있다고. 민준의 기세에 눌려 소장은 마지못해 여분의 카드키를 꺼냈다. 이번 한 번뿐입니다. 원래는 이제 출입이 불가하지만 혹시 잊으신 물건이 있을 수 있으니 삐빅 하는 무기질적인 전자음. 민준은 힘껏 문을 밀어 열었다. 그곳에 펼쳐진 것은 민준이 알던 집이 아니었다. 현관에 있어야 할 서연의 신발이 한 켤레도 없었다. 자신의 골프 가방도 없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서연아. 박서연. 민준은 거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소파도 대형 TV도 고급스러운 장식장도 없었다. 창문에는 커튼조차 걸려있지 않았고 밖에 가로등 불빛이 텅 빈 마룻바닥에 공허하게 길고 네모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목소리가 울렸다.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자신의 부름이 벽에 부딪혀 귀로 되돌아왔다.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도 전자레인지도 서연이 매일 닦던 조리도구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있는 것은 너무나도 넓게 느껴지는 텅 빈 공간, 그저 상자뿐이었다. 거짓말이지, 전부 다 가져갔다고? 민준의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방 중앙에 단 하나 덩그러니 남겨진 것이 눈에 띄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남은 가구, 다이닝 테이블이었다. 그 위에는 하얀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준은 기어가듯 테이블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서연의 서명과 날인이 찍힌 이혼 서류. 2번째는 이 집의 모든 열쇠. 그리고 3번째는 편지 한 통이었다. 민준 씨에게 밤 11시까지 기다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네요. 그걸로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나라는 존재는 당신에게 그저 기다리는 것에 익숙한 편리한 도구일 뿐이었다는 걸요. 약속대로 제 재산은 모두 제가 가져갑니다. 이 집의 가구와 가전도 모두 제가 번 돈으로 산 것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개인 물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해온 대가로 정당한 가격의 업체에 매각했습니다. 남은 현금은 당신이 말한 가장으로서의 관리를 위해 남겨둘까 했지만 생각해보니 당신에게 관리받아야 할 제도는 1원도 없더군요. 지난 1년간 고마웠어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주는 편지를 구겨쥐었다. 뭐가 고마웠어요? 야, 장난해? 내 수트는, 내 시계는 전부 팔아치웠다는 거야? 그는 미친 듯이 침실로 뛰어들었다. 옷장을 열었다. 그곳에는 민준이 자랑하던 명품 수트가 단 한 벌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놓여있는 것은 중고 명품 매입 영세서뿐. 소중한 컬렉션은 전부 현금으로 바뀌어 서연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진 것이었다. 그때 민준의 눈에 테이블 구석에 놓인 작은 상자가 들어왔다. 냉장고에서 꺼내진 채 몇 시간이 지나버린 쇼트케이크. 난방이 꺼진 방에서 생크림은 처참하게 녹아내려 형태가 무너져 있었다. 초콜릿 판에는 1년, 고마워라는 글씨, 그 옆에 검은 매직으로 휘갈겨 쓴 한마디가 있었다. 안녕, 남남씨. 그 글자를 본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다. 지금까지 얌전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여자라고 생각했던 서연.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여자. 그 여자가 자신을 남남이라고 불렀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민주는 마침내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서연은 강민준이라는 남자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삭제한 것이다. 이 텅 빈 방은 지금의 자기 인생 그 자체였다. 돈도, 자존심도, 살 곳도, 지지해주던 아내도, 모든 것을 잃은 텅 빈 남자. 민준의 몸은 멈추지 않고 계속 떨리고 있었다. 적막한 거실의 차가운 마룻바닥. 민준은 그곳에 주저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텅 빈 공간을 응시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용납될 리가 없잖아. 떨리는 손끝으로 민준은 다시 한번 서연이 남긴 편지를 읽었다. 안녕, 남남씨. 그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문득 민준은 서연이 말했던 정기예금을 떠올렸다. 그래, 돈이야. 저게 내 돈을 전부 들고 튄 거야. 도둑년, 경찰에 신고해서 쳐넣어버릴 거야. 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스마트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에 로그인했다. 부부 공동 계좌, 서연이 가게를 관리하던 바로 그 계좌였다. 그곳에는 민준이 매달 생활비로 건넸던 돈이 쌓여 수억 원의 잔고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화면에 표시된 잔액을 본 순간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잔액, 0원. 뭐, 0원? 왜? 지난달까지만 해도 분명 5억 가까이 있었잖아. 거래 내역을 확인하자 오늘 오전에 창구에서 전액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다. 그것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민준은 미친 듯이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계좌 거래 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민준이 매달 입금했던 150만 원이라는 돈은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식비를 내고 나면 1원도 남지 않는 수준의 금액이었다. 반면 매달 수백만 원 단위로 뭉칫돈을 입금하며 꾸준히 저축을 늘려온 것은 모두 박서연이라는 명의의 입금 기록이었다. 이게 전부 박서연 돈이었다고? 민준은 망연자실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벌이에 기생하는 무력한 주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연이 압도적으로 많이 벌었고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고 그 위에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온 것은 그녀 쪽이었다. 민준이 유나와 놀기 위해 펑펑 썼던 돈은 자신의 월급을 탕진한 끝에 서연이 지키던 가게의 여유 자금을 갉아먹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민준의 스마트폰이 격렬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최유나의 이름이 떠 있었다. 야, 강민준, 어떻게 된 거야? 전화를 받자마자 유나의 고함이 고막을 찔렀다. 유나야,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난 건 나야. 아까 호텔비 대납할 때 쓴 내 카드 방금 편의점에서 쓰려니까 정지됐다고 나오잖아. 한도 초과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내일 2배로 갚는다며. 당장 돈 보내. 안 돼. 지금은 서연이가 집안 물건 싹 다 들고 튀었어. 통장도 텅 비었고 내 수트랑 시계도 다 팔아버렸대. 뭐? 진짜 찌질하다. 너 내 와이프 내 말이라면 껌뻑 죽는다고 하지 않았어? 결국 도망가서 알거지가 됐다는 거네? 웃기지 마. 유나야, 제발 조금만이라도 돈 좀 빌려주라. 내일 회사 가면 월급 가불이라도. 지랄 마. 돈 없는 남자한텐 볼 일 없어.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뚝 하는 무기질적인 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겼다. 민준은 멍하니 스마트폰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여자는 돈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자마자 쓰레기를 버리듯 그를 내쳤다. 민준은 절망에 휩싸여 기어가듯 주방 바닥을 헤맸다. 문득 방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케이크가 눈에 들어왔다. 질척하게 녹아내린 생크림. 그것은 자신이 짓밟은 서연의 사랑. 그 말로 같았다. 시발, 그년 어디로 간 거야? 민준은 마지막 수단으로 서연의 회사에 전화를 걸기로 했다. 심야지만 걔네 회사라면 누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쳐들어가서 동료들 앞에서 도둑년이라고 망신 주고 끌고 오겠어. 그런 얄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다음 날 아침. 잠 한숨 못 자 충혈된 눈으로 민준은 서연이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네, 법무법인 대안입니다. 저 박서연 씨 남편인데요. 서연이 좀 바꿔주세요. 당장요. 전화를 받은 안내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민준 씨 되십니까? 죄송하지만 박서연 사무장님은 어제부로 퇴사하셨습니다. 퇴사 후 연락처에 대해서는 일절 알려주지 말라고 본인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퇴사? 거짓말 마. 걔 어제까지 멀쩡히 출근했잖아. 실례지만 사모님께서는 수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인수인계를 진행하셨습니다. 가정사정으로 먼 곳으로 이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만. 철컥 전화가 끊겼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수개월 전부터 서연은 자신이 유나와 호텔에서 웃고 떠들 때도, 집에서 자신에게 욕을 먹을 때도 묵묵히 자신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세수를 하려다 그곳에 있어야 할 거울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 거울마저 서연이 가져가 버렸다.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는 몹시 작고 초라해 보였다. 그때 또 스마트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어머니 영숙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엄마, 나 좀 도와줘. 서연이가. 민준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영숙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리고 있었다. 무슨 짓이라니? 서연이가 멋대로 나간 거라니까. 걔가 내 돈을. 지금 그딴 소리 할 때가 아니야. 방금 우리 집에 변호사한테서 내용 증명이 왔어. 네가 불륜 저지른 증거가 산더미처럼 동봉돼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리고 내가 서연이한테 했던 잔소리까지 전부 녹음돼서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청구됐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영숙의 비명을 들으며 민준은 무너져 내렸다. 녹음. 그러고 보니 언젠가 서연이 주방에서 스마트폰을 부자연스럽게 놓아둔 적이 있었다. 그때 영숙이 퍼부었던 온갖 막말은 전부 증거로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다. 혼란은 이제 걷잡을 수 없었다. 돈, 불륜 상대, 그리고 부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민준의 곁을 떠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진실이 보이기 시작한 서막에 불과했다. 그가 이제부터 알게 될 가장 큰 진실은 그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잠 한숨 못 자 충혈된 눈으로 민준은 너덜너덜해진 양복을 입고 회사로 향했다. 집을 잃고 돈을 잃고 유일한 편이라 생각했던 어머니에게서 절규에 가까운 원망을 들었다. 지금의 민준에게 회사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괜찮아. 나에겐 일이 있어. 영업 실적도 나쁘지 않아. 서연이가 없어도 내 능력만 있으면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민준은 자신에게 되뇌며 떨리는 다리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민준이 자리에 앉자마자 주위 동료들이 일제히 시선을 피하며 수군거렸다. 야, 강민준. 부장님이 찾으신다. 지금 바로. 옆자리 동료가 동정인지 경멸인지 모를 복잡한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다. 부장님이? 아, 알았어. 어제 그건 보고 때문이겠지. 민준은 허세를 부리며 등을 펴고 부장실 문을 두드렸다. 부장님, 강민준입니다. 어제 건에 대해서. 민준의 말을 가로막듯 박 부장이 책상 위로 서류 한 뭉치를 내던졌다. 강대리.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곳에 있는 것은 지난주 민준이 의기양양하게 제출했던 대형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서였다. 네?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문제가 아니야. 치명적인 실수지. 법무팀 검토를 거치기 전 초안에 우리 쪽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섞여 들어가 있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걸로 합의된 줄 알고 밀어붙이고 있고 이대로 가면 수십억대 손실이야. 민준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럴 리가. 난 평소처럼 꼼꼼히 확인했는데. 평소처럼? 자네, 지금까지는 완벽했잖아. 아무리 복잡한 계약서라도 자네가 제출하는 건 토시 하나 틀린 게 없었어. 그래서 법무팀도 강 대리가 가져오는 건 믿을 수 있다며 거의 프리패스로 통과시켜줬던 거고. 근데 이번엔 왜 이 모양이야? 민준은 망연자실했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자신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밤의 거실에서 서연이 타준 커피를 마시며 민준은 항상 이거 일 좀 봐줘. 오탈자 없나 보기만 해줘라며 서연에게 서류를 건넸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네, 알았어요 라고 받아들고 다음 날 아침이면 민준 씨, 여기 이 표현만 좀 고쳐놨어요. 그게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요 라며 포스트잇이 붙은 서류를 돌려주곤 했다. 민준은 그것을 그저 사무직의 심심풀이 수준의 검토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서연이 고쳐주었던 것은 오탈자 따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형 로펌의 수석 사무장으로서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완벽한 법률 검토 리걸 체크를 민준 대신 무상으로 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이 자신의 실력이라고 뻐기던 영업 실적도 그 대부분이 서연의 치밀한 서포트에 의해 지탱되던 허상에 불과했다. 박 부장은 경멸의 눈빛을 민준에게 보냈다. 그리고 자네 아내, 아니 전 아내의 대리인이라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네. 자네가 회사에서 불륜 상대를 데리고 다니며 공사를 혼동했다는 증거도 함께 보내왔더군. 네? 뭐라고요? 자네,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1밀리도 이해하지 못했던 모양이군.
박서연 사무장.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야. 우리 회사가 법률 자문을 구하려다 보수가 너무 높아 한 번 포기했던 그 대형 로펌의 실질적인 에이스라고 민준의 귓속에서 키잉하는 이명이 울렸다. 보수가 너무 높아. 그래, 그녀 연봉은 자네 3배는 좋게 될걸. 자네는 그런 그녀를 자기 벌이에 기생하는 무능한 주부라고 떠들고 다녔다면서? 안 그런가? 로펌 측에서도 경로했더군. 우리 로펌의 보물을 모욕한 남자에게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말이야. 가장 큰 진실이 민준의 머리 위로 거대한 쇳덩이처럼 떨어졌다. 서연은 무력한 주부가 아니었다. 오히려 민준을 언제든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과 재력을 가진 압도적인 상위 포식자였던 것이다. 자신이 편리한 가전제품이라 얕봤던 여성은 자신을 인류 비즈니스맨이라는 허상으로 만들어주었던 진짜 의미의 은인이었던 것이다. 강대리. 이번 실수와 사규 위반에 해당하는 불륜소동, 이 책임은 무겁네. 우선 대기발령을 명한다. 추후 징계 해고를 포함한 처분을 검토하겠어. 자, 잠깐만요. 해고당하면 저는 살 곳도 돈도 그건 자네 사정이야. 자네가 짓밟은 진짜 가치를 어디 지옥 밑바닥에서나 실컷 곱씹어보라고. 부장실에서 쫓겨난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온 혜택, 입고 있던 수트, 먹었던 식사, 그리고 지켜졌던 지위, 그 모든 것이 박서연이라는 여성의 깊은 자비에 의해 성립되었던 것이다. 그 자비를 스스로 걷어차고 진흙을 바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민준 자신이었다. 민준은 사무실 출구를 향하며 문득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남자의 모습은 한 톨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진짜 실력조차 모른 채 춤을 추던 우스꽝스럽고 텅 빈 피에로가 서 있을 뿐이었다. 회사를 나오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이제 돌아갈 집도 기댈 일도 지켜줄 아내도 없다. 민주는 역 앞인파 속에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망연히 서 있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가장 큰 진실을 알게 된 것이 그를 더 깊은 지옥으로 이끄는 역전의 서막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회사를 쫓겨나 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매던 민주는 분노와 초조함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년, 그 여자가 날 갖고 놀았어. 전부 처음부터 계획된 거야. 민주는 서연의 진짜 직장인 대형 로펌이 있는 광화문의 초고층 빌딩으로 향했다. 서연이를 붙잡아서 무릎 꿇리고 돈을 받아내겠어. 그리고 회사에 전화해서 해고를 취소하라고 시킬 거야. 그런 이기적인 논리를 되뇌며 그는 빌딩 입구로 들어섰다. 하지만 고급스러운 대리석 로비에서 민준을 기다린 것은 무정한 현실이었다. 박서연 씨 만나러 왔소. 내가 남편이야. 안내 데스크에서 소리를 지르는 민준에게 보안 요원들이 즉시 벽을 만들었다. 강민준 씨, 실례지만 오늘 박서연 사무장님은 부재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으셨겠지만 부진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시끄러워. 걔가 내 돈 들고 튀었다고. 절도죄야. 민준이 소리친 바로 그 순간 로비 안쪽에서 정장 차림의 남녀 몇 명이 걸어 나왔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민준이 지금껏 본 적 없는 늠름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여성이었다. 네이비색 테일러드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하이힐로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걷는 그녀. 머리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예전의 수수한 주부의 그림자 따위는 한 점도 없었다. 서연아. 민준이 멍하니 목소리를 냈다. 서연은 민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서더니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아, 강민준 씨. 이런 곳에서 소란 피워봤자 당신에게 1원의 이득도 없어요. 오히려 불법 침입과 명예훼손의 증거만 쌓일 뿐이죠. 서연아, 너 그 꼴이 뭐야. 장난하지 마. 내 돈 내놔. 공동계좌에서 멋대로 빼간 5억. 원래는 내가 피땀 흘려번 돈이잖아. 민준의 고함에 서연은 조용히 옆에 있던 동료에게서 태블릿 PC를 건네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계좌에 있던 돈의 거래 내역 전부 정밀 분석 끝냈어요. 당신 월급에서 생활비로 입금된 총액과 거기서 지출된 월세, 공과금, 식비를 상계하면 잔고는 마이너스. 즉, 제가 제 월급으로 당신의 생활을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 5억은 전부 제가 개인 자산으로 모은 돈입니다. 거짓말. 너 같은 사무직이 그렇게 많이 벌 리가 없잖아. 사무직? 실례네요. 저는 이곳의 수석 사무장이에요.
당신 회사의 법률 검토를 무상으로 해주고 계약서의 허점을 막아 당신의 영업 실적을 지탱해준 것이 바로 저예요. 제가 없어진 뒤 당신의 일이 어떻게 됐는지 이미 알고 있겠죠? 서연의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당신이 최유나 씨와 호텔에서 호의호식하는 동안 저는 심야까지 당신의 업무 실수를 수습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도구라고 말했던 그날도요. 하지만 이제 그 도구는 당신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민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에게서 풍기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와 압도적인 지성의 아우라에 민준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당신이 내 돈으로 샀다고 우기던 가구와 가전에 대해서도 전부 영수증 확인했습니다. 구매 대금은 제 카드 혹은 저희 부모님의 결혼 축의금에서 지불되었어요. 법적으로 그것들은 모두 제 재산입니다. 당신의 물건이라고 할 만한 건 명품 수트나 골프 가방 정도였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혼인 비용 미지급분과 저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의 일부로 상계 처리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제 계좌로 입금 완료되었고요. 위자료, 멋대로는 누가 한 거죠? 불륜, 가스라이팅, 그리고 경제적 학대, 모든 증거는 갖춰져 있습니다. 아, 참, 손님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서연이 신호를 보내자 빌딩 입구에서 한 여성이 퉁퉁 부은 얼굴로 들어왔다. 유나야? 민준이 경악의 소리를 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어제 자신을 버렸던 최유나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강민준,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유나가 민준에게 덤벼들려 하는 것을 보안요원이 제지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니? 이 여자네 로펌에서 우리 친정집까지 불륜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부모님한테 불륜 사실 들켜서 의절당하고 회사에도 소문나서 잘리기 직전이야. 거기다 위자료로 3천만 원 당장 내놓으라고. 너나 지켜준다며. 서연은 무표정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유나 씨, 당신 친정으로의 발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했습니다. 당신이 강민준 씨와 공모하여 제 가정을 파괴하려 한 대가예요. 자, 강민준 씨, 이제 이해가 되나요?